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선 계엄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저희가 어제 헌법재판소 영상을 다 같이 봤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전체 진술 내용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의원 의결 정족수를 언급하면서 끄집어내라 이 얘기를 들은 건 맞는데 그 대상이 앞서서 얘기했던 국회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거의 허위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도 여러 차례 보도가 나오고 말이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말이 나온 게 12월 6일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과 함께 나온 동영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보도만 믿지 마시고 이게 1시간 12분 15초짜리 동영상입니다. 근데 저 말이 처음 나온 게 37분 50초부터 38분 40초 사이에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김병주 의원이 병력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을 때 계엄사령관이라든지 장관 등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나요?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이 전임 장관으로부터 김용현 장관을 전임 장관으로 지침하더라고요. 전임 장관으로부터 요원, 인원들을 밖으로 좀 빼내라 지시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요원, 인원들을 밖으로 좀 빼내라는 지시였습니다. 얘기하니까 김병주 의원이 바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얘기죠. 예. 하니까 곽 전 사령관이 웬일인지 예 그럽니다. 그부터 계속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앞뒤 맥락을 보면 그 국회에 들어간 특전사 병력들을 요원이라고 계속 지칭합니다. 예. 그러면서 요원, 즉 인원들을 밖으로 좀 빼내라 지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얘기했고 대통령이 아니고요. 요원을 얘기했고 밖으로 빼내라는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직접. 끌어내라가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46분 5초부터 47분 36초까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든가 전화를 받았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김병주 의원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707 병력이 이동할 때 병력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하는 전화를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 라고 얘기하니까 이동 상황만 물어보시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니까 김병주 의원이 시간은 언제쯤 됩니까? 물어보니까 시간은 기억하지 않고 있는데 병력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를 한 번 받았는데 예. 병력 이동 상황을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회에 도착한 인원들이 인원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마라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걸 보면 결국 오락가락하는 진술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얘기 나온 진술과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중에 고맙게도 59분쯤에 김병주 의원이 다시 확인을 얘기합니다. 확인하고 얘기합니다.
없다는 것이고 또 대통령으로부터는 병력 이동 상황에 대한 전화를 한번 받았다는 얘기죠. 예. 라고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곽 전 사령관 진술이 뭐 바뀌고 있다 이야기 아니라 처음에 한 진술과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출연했던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은 노동일 교수님 개인의 의견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해두고요. 제가 확인한 바라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 진술이 결국에는 입법부 무력화, 나아가서는 국헌 문란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진술 중 하나로 꼽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다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예. 뭐 흔들리는 게 보이는 척하게 하려고 뭐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본인이 형사 피의자고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였기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할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그 부하 직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애매모호한 얘기들을 한 거죠. 근데 그 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국회의원이란 말이 있었냐 인원이라고 했냐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글자 차이로 사실관계를 보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야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너 어떻게 되냐 데리고 나올 수 있겠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잖아요. 150명이 국회의원이지 만약에 보좌관이라고 하면 150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5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숫자가 150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김현태 특임단장도 아니 지금 데리고 나올 수가 없다.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예. 했고 그러면 뭐 테이저건을 쏜다던가 공포탄을 쏜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고민을 김현태 특임단장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갑자기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낼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테이저건을 왜 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처음에 헬기에서 내려서 국회로 갔을 때는 예. 사람이 국회 내에 없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정문만 봉쇄하면 될 줄 알았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사람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문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먼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리창을 깨고 침투를 한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맞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이후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 얘기인데 여당에서도 같은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공작이 있었는지 차원은 뭐 단언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단 말이죠 하는 것은 곽 전 사령관이 아니라 예. 김병주 의원이 분명히 입으로 얘기했다. 그때부터 곽 전 사령관이 갑자기 앞에서는 분명히 요원, 인원을 밖으로 빼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게 언제냐부터 김병주 의원 TV 출연화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10일 날 박범계 의원을 만나서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거기서 뭐 공익신고자로 해주겠다. 예. 이런 말을 한 다음부터 계속 아까 얘기한 대로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맥락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김병주 의원과 곽 전 사령관의 그 대화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병력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원들이라는 게 병력을 지시한 지침을 말 수 있는 것이고 또 홍장원 그 국정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도 그 증언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을 들었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이라고 자신들이 이해했다는 얘기지 정치인들하고
자기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얘기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신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만난 다음부터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이상하다 하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뭐 공작 차원의 일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출연을 계기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튜브에 데리고 와서 질문하고 하는 것 자체를 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가 중대사의 문제를 수사기관에서 먼저 수사해야 되는 것이지 네. 유튜브 출연하는 것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보이는 측면이 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뭐 살인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항에 밀려서 나왔어요. 그러면 살인 미수의 주거 침입죄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미수죄 처벌 규정이 왜 필요한 겁니까? 말이 안 된다는 생각되고 대통령이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계엄이 아닌 계몽령이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왜 이 계엄 직후에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기고 자신이 하야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예. 그 자체가 자신이 한 행동을 정말 알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신의 지지자들이 좀 결집하는 것 같고 자신들의 주장이 먹히니까 좀 혹세무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헌법재판소에 드러나지 않은 진술 말고도 여러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부하 직원들의 진술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변경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조금 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사건을 정리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증인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요. 곽종근 전 사령관과는 엇갈린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당시 자신이 했던 발언과도 달랐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150이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예.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끌어내는 지시가 없었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의 말도 다소 달라졌다는 평가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여러 사람의 그 진술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정말 뭐 형사재판에서 하는 것처럼 네. 검찰이 수사를 해서 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지 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헌재에서 한 증인당 뭐 90분을 제한하고 그래서 저렇게 동영상들을 보니까 예. 계속해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말을 끊지 않습니까? 신문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 그런 재판을 보더라도 한 증인당 하루 종일 하거나 6, 7번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중대한 그런 사안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하루에 3명씩 한 사람당 90분으로 제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 진실인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같은 것을 누가 말하는 게 진실인지 도대체 확인할 수 없는 뭐 그런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계엄 당시에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달라지는 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형사 재판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중요 임무 종사자 같은 경우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이에요. 그럼 예. 최하한형이 5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죄죠. 그리고 자신의 연금이라든가 군복도 또 벗어야 되겠죠.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뭐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인데 지금 만약에 중요임무 종사자가 아닌 부하 수행자가 되면 예.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형이 줄어들고요. 또 김현태 특임단장의 얘기를 보면 자신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뭐 인원을 끌어낼 수 있냐, 뭐 데리고 나올 수 있냐 이런 말에 대해서 자신은 바로 거절했다.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결국에는 자신이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에게 형사사건에 유리하게 진술을 하는 것이고 뉘앙스를 바꾸는 것이지 전체적인 취지는
끌어내라고 했는데 못 끌어냈다는 것이니까 끌어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요. 내란 혐의 국정조사 3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딱 보니까 개헌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안 봤다면은 솔직히 직무유기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 직전에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받던 순간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저게 윤 대통령의 진술과 뭐 배치된다, 예. 달라졌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분명히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얘기했고요. 김영현 장관이 썼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김영현 장관에게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김영현 장관이 진술했지 않습니까? 전달하려고 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나중에 늦게 참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다. 예. 그러니까 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군지 잘 뭐 기억은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뭐 진술이 다 대체로 일치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쓰지도 않았고 그걸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고 하고 지금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서야 이제 그 존재를 알았다고 했으니까 김영현 장관이 쓰고 그것을 최상목 대행에게 전달하는 다른 통로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 얘기하면 그건 뭐 지금까지 그 얘기 나온 그런 것과 일치한다고 보여지고 예. 그 내용을 뭐 어떻게 뭐 실행했냐 아니냐 그게 뭐 중요한 거지 쪽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무슨 비상 입법 기구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게 무슨 뭐 실현 가능한 얘기도 아닐 거니와 혹시 그것을 얘기했다면 제가 저는 늘 얘기했지만 혹시라도 대통령령을 발하는데 법의 효력을 가지는 예. 대통령 명령을 발하는데 필요한 뭐 그런 준비를 하라. 뭐 이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어제 쪽지는 받았지만 무시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걸 뭐 밝힐 방법은 없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긴 받았는데 안 받다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에는 최상목 대행도 자신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문제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안 봤다라고 하면 편하거든요. 안 봤으니까 난 몰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답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 쪽지 내용은 국회에 대한 예산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입법기구 예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새로운 국회를 창설하려고 했다는 것이니까 결국 국한문란 목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대통령이 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